안녕하세요. 저희가 드디어 구독자 5,000명? 5,000명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뭘 할까 하다가 그래도 다들 뭐 이렇게 기념으로 Q&A 같은 거 하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좀 받아봤는데 5,000명이나 구독하게 될 줄 몰랐어요. 그래요. 계속 또 질문 영상으로 감사합니다. 보답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질문을 봤는데 그래 뭐 전형적으로 서양에 대한 질문도 많고 개인적인 질문도 많고 약간 장난스러운 것도 많은데 저희가 보면서 간단하게 이렇게 좀 차분히 질문 답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매니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원장님들은 낮이 밤저인가요? 이게 왜 궁금하죠? 낮저 밤인가요? 근데 그 선택지가 두 개인 거죠. 굳이 따지자면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낮이 밤인데 왜 없냐는 선택권 이 초이스가 안 되는 거죠. 알았어요. 어떤 스타일이신가요? 굳이? 쉽지 않은데. 제가 기운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나는 제 3자가 보는 엄원장은 네. 낮저 밤이 같아요. 그래요? 낮에는 그래 뭐 하고 싶은 대로 하자 하다가 밤 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느낌이 좀 없잖아. 있을까라는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이런 건 뭐 좀 부끄럽네요. 네. 저는 굳이 선택하자면 네. 전 좀 야행성이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밤에 좀 쌩쌩해지는 스타일이긴 해요. 낮에 좀 골골거리고. 네. 그치만 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낮이 밤이 그럴 것 같아. 근데 그게 항상 상대적이긴 하거든요. 여자분이 강한 분을 만나면 근데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거고 근데 상대적으로 밤전은 돼본 적이 있는데 낮전은 돼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약간 좀 앞쪽에 좀 가깝지 않을까, 좀 가까운 생각이 있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내가 봐도 좀 그래. 그런 생각이고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율이님이 들어주셨습니다. 첫 수술인데 기증등 사용하는 게 더 튼튼하고 좋은가요? 코 수술이죠. 성형에 관련된 질문인데 요거에 대한 질문 답변은 저희가 코 재료 티어메이커 그래도 나름 좀 재미없는데도 인기가 많더라고요. 좀 조회수 1만에 돌파를 해서 나름 좀 뿌듯한 많이 보고 계시나 봐. 내용인데 제가 봐도 내용이 좀 재밌는 것도 많고 좀 이렇게 알기 쉽게 설명이 돼 있어서 그래서 답변을 그래도 한번 해주시죠. 저는 뭐 굳이 따지자면 무조건 늑연고리를 비중격과 같이 쓰는 게 더 튼튼할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비중격이라는 재료, 코 안에 있는 재료를 쓰는 것보다 뭔가 추가적인 걸 더 튼튼하게 대놓으면 더 좋을 수밖에 없죠. 뭐가 더 좋다 이런 느낌보다는 우리가 그냥 건물 세울 때 건물의 기둥을 하나만 대는 것과 하나 외에 추가로 뭔가를 더 대는 거를 생각해 보면 돼요. 추가로 기증등을 더 댄다면 이 건물은 더 튼튼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입니다. 맞아요. 더라고 했을 때 비교가 어디랑 비교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자가 늑연골보다 더라고 여쭤보진 않을 테니까 맞아요. 그때 설명해 드렸지만 자가 늑연골이 제일 튼튼합니다. 그래서 맞아요. 그 상태에서 봤을 때는 솔직히 기준 사용한 게 튼튼합니다. 좋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라고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도 살짝 하고 갈까요? 너무 낯이 익은 이름이라서 박진형, 제가 친구들한테 댓글 달라고 시켰거든요. 근데 그런 게 친구 같은 게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박진형 님이시고 참 영어 이름이 박진흥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분들이 꽤 계신데요. 그래? 실제로 미국인들은 형이라는 발음 자체를 흉으로 하기가 쉬워서 HYUNG. 그래서 흥으로 하는 게 더 이렇게 미국인들이 발음했을 때는 비슷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강남 진안과 대표 원장이시고 눈꺼풀 눈매 성형 수술이 시력 영향줄 케이스가 있으면 안 됩니다. 없죠. 이게 뭐 100%라고는 할 수 없지만 아주 드물게 마취가 잘못 들어갔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시력에 드는 아니면 이제 각막 쪽에 손상이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다고는 해요. 말 그대로 아주 낮은 확률이고 생기면 안 되는 부작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이렇게 눈웃음을 하셨는데 눈웃음 하면 안 되고 유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주 심각한 부작용이고
제가 듣기로는 마취 제가 잘못 들어가서 아니면 음. 이제 수술하다가 바늘 같은 게 이제 시력에 보이는 각막 같은 데 손상이 좀 있어가지고 생길 수 이거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데 저는 아직 한 번도 그쵸. 그런 이게 케이스를 겪어본 적은 없습니다. 저 주변에서도 들어본 적도 없기는 네. 해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 갈게요. 음. 자, 에이스 맥스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오, 질문이 많네요. 엄청 많습니다. 어. 그래서 이거는 그냥 쭉 라디오처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오늘의 컨셉은 라디오입니다. 오케이. 그 코 실리콘이 위쪽이 약간 움직이는 것과 실리콘 대칭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질문 자체를 좀 해석을 먼저 해드리면요. 이제 실리콘이 약간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실리콘 대칭이 아니고 아마 좌우 얼굴 대칭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먼저 첫 번째 질문을 좀 해드릴게요. 답변을 해드리면은 실리콘이 약간 움직이는 거는 괜찮습니다. 물론 안 움직이는 게 제일 베스트고, 그것 또한 저희의 코 성형 재료 티어 메이커 영상에 자세히 설명을 좀 해드리긴 했어요. 그때도 설명드렸다시피 좌우로 살짝 움직이는 거는 그래도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렇게 눌렀을 때 아래 위로 좀 뜬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는 저는 그래도 더 안 좋게 보기는 해요. 그래서 약간 움직이는 거는 그렇게까지 큰 문제를 문제가 일으키진 될 건 않아요.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거고, 좌우 얼굴 대칭에 대해서 먼저. 대칭은 이게 누구나 보면 얼굴이 대칭이 맞는 사람이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거울을 보면은 제 얼굴도 비대칭이 보이는데, 이거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얼굴 비대칭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수술로도 못 잡고 그냥 평생 갖고 사시는 거예요. 이렇게 답변을 드리거든요. 이게 얼굴 대칭이 안 맞아서 실리콘이 좀 삐뚤어져 보인다, 요런 느낌은 날 수는 있는데, 또 이게 다 문제가 없다 이런 건 아니고 실리콘 자체가 좀 틀어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수술적으로 실리콘을 다시 조금 교정해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얼굴의 비대칭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거를 저는 이제 어떻게 설명드리냐면요. 저희가 얼굴이 엄마 뱃속에서 생길 때 어떻게 생기냐면은 혈육에 딱 서서 반으로 딱 나눠지는 게 아니고 양쪽 이렇게 붙습니다. 이렇게 붙으면 사실 이렇게 또 일자로 붙으면 제일 좋겠지만 이렇게 붙을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붙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코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양쪽 오른쪽 얼굴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붙는 자리가 흔히 말해서 여기 인중이라고 하면은 옛날에 이제 우리가 선천기형으로 빠지는 구계열이라는 그런 이제 분들이 이렇게 생기는 게 여기 붙다가 마는 거죠. 그냥 그렇게 생기는 거라서 맞아요. 좌우 얼굴 비대칭은 누구나 있습니다. 그리고 연예인 분석에서 보셨다시피 좌우 비대칭이 있다고 질게 못생겨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다. 물론 덜 보이게는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코 성형에서 예를 들어서 중간에 부분적으로 이렇게 돌아가 보면 살짝 이렇게 돌려가 덜 보이게 하는 거지, 얼굴의 좌우 비대칭은 100%는 잡을 수 없다고 저도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다음 질문 가실까요? 또라니님, 재밌는 질문이네요. 엄원장님, 차를 엄청 좋아하시던데 나는 차에 이렇게까지 미쳐봤다. 혹은 차를 좋아해서 생긴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으신지 궁금해요. 내가 엄청 좋아하는 편인가?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차 만드는 영상에서 약간 텐션이 많이 올랐죠. 실제로 그 차를 사진 않았거든요. 맞아요. 그냥 만들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약간 차를 엄청 좋아하는 느낌. 뭐랄까, 기계 좀 좋아해요. 기계를 좋아하는데 차가 기계의 끝판왕 같은 거고, 물론 차를 좋아하는 편이긴 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남자분들보다 차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뭐 이게 한두 푼짜리도 아니고 차를 좋아한다고 해서 제가 차를 막 살 수는 없어요. 살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는 하지 못하고, 에피소드랄 건 없고, 저 운전하는 걸 좋아해서 뭐 이렇게 혼자 드라이브 다니고 뭐 이런 거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에피소드랄 거는 한번 만들어 볼게요, 뭐가 있는지. 근데 지금은 딱히 생각나는 건 없네요. 생각보다 미치지 않았다. 나는. 저는 근데 이 질문을 받으니까 생각해 보면 딱 이제 대학 들어갔을 때부터 제 주변 친구들이 제가 차를 좋아하는 거를 다 인지는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차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저한테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거 있나요? 드림카? 드림카.
이 차는 내가 죽기 전에 한번 공부를 저 지난번에 만들게 했던 그 차. 아, 그 차 드림카입니까? 그 차는 꼭 한번 타보고 싶어요. 찍게 되면 제가 그 언박싱 영상을 그러니까. 올려도 될까요? 그럼요. 좋습니다. 혹시 제가 그거를 구하게 되면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살 수 있는 돈 있어도 다 살 수 있는 차도 아니라고 저는 맞아요. 알고 있어서 맞아요. 지금은 사기 힘들죠. 아주 풍기 영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나는 미치지 않았다. 그렇게 미치진 않았어요. 그냥 약간 남들보다 조금 좋아하는 정도.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 다음 질문 가실까요? 오케이. 이것도 제 친구분이 근데 제가 술을 막 옛날에는 어릴 때는 엄청 잘 먹었었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고 개원을 하면서 특히 술을 좀 안 먹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월화수목금토 출근을 하게 되고 그러면 저는 수술 전날엔 술을 안 먹거든요. 그쵸. 그러면 이제 술 마실 날도 일이 없고 없지. 그리고 월화수목금토 출근해서 집에 가면은 술 먹을 힘도 없어요. 그래서 안 먹는데 혹시라도 만약에 먹게 되는 자리가 있게 되면은 저는 요즘 사케를 좀 좋아합니다. 리온슈. 아니 리온슈가 아니고 사케구나. 김 원장이 일단 제일 잘하는 게 있어요. 제일 잘하는 거는 소맥을 아, 기가 막히게 말아. 그렇지. 그건 저는 내가- 술 진짜 못 먹거든요. 저는 술을 진짜 못 마시는데 무조건 우리 회식 때나 김 원장과 같이 하는 술자리에서는 김 원장 앞에 그냥 잔을 다 갖다 줍니다. 그럼 자기가 다 맛있게 말아가지고 나눠주는 편이고. 오늘 쟤 좀 죽여볼까 이런 거. 그치. 조금 더 이렇게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아니 사케를 요새 엄청 많이 저는 먹더라고요. 좀 그래가지고 사케를 좀 좋아합니다. 김 원장이 나한테 얼마 전에 그 사케 이거 되게 좋다고 먹어보라 그래서 추천해준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와인앤모어에 갔다가 그게 한 병 있는 거야. 그거 녹색 병. 진짜? 그게 한 병 있어가지고 진짜 고민했는데 제가 술을 워낙 못 먹으니까 여기는 술을 한 잔 먹어도 빨개지는 스타일. 그거를 내가 한 병을 먹을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더라고. 맞아. 그건 엄청. 그게 소주 3병 정도 돼. 그치. 거의 1리터 맞아. 뭐 이런 거라서 720ml니까. 그래서 소주 2병 반? 너무 고민하다가 안 샀는데 되게 비싸요. 비싼 술이었어요. 이게 와인처럼 몇백만 원 하는 거는 잘 없고요. 보통 몇십만 원대에서 했는데 저는 사케를 먹을 때 그래도 이제 아직까지는 느낀 점이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걸 그래도 와인 같은 거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5만 원짜리랑 안 먹어봤지만 뭐 몇십만 원짜리랑 몇백만 원짜리를 먹었을 때 구분을 못 할 것 같은데 사케는 그래도 비싼 게 좀 더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네. 자 봐봐, 나는 아직 사케 맛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싼 사케부터 먹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싼 거부터 먹는 게 좋은 것 저는 같아요? 만약에 그런 자리를 친구들이랑 가끔 가지면 무조건 비싼 거부터 먹습니다. 맛을 내가 근데 이게 좋은 맛인지 잘 모를 거 아니야. 그거를 뒤에 거를 먹으면 느낌이 확 옵니다. 좋은 걸 그러면서 먹고 좋은 거를 다 먹고 뒤에 걸 먹으면서 첫 번째 걸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먹는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사람 취향마다 다른데 좋은 거를 늦게 먹게 되면은 취해가지고 맛을 잘 모르는 맛을 잘 모른다는 단점이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좋은 거를 좋은 술은 먼저 먹는 편입니다. 오케이. 김경무님 감사합니다. 빈님이시고요. 의사 센세분들 귀여운 그림 그려진 수술모를 쓰시던데 개인 취향으로 구매하시는 건가요? 이거는 할 말이 있어요. 저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 처음에 이제 개업할 때 이 수술모 이거 쓰기 싫어가지고 우리 둘이 골라가지고 샀거든요. 개인적으로 산 거예요. 근데 이 수술모가 생각보다 그렇게 예쁜 게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저는 차도 좋아하지만 옷도 진짜 좋아하거든요. 옷을 패셔니스타. 옷을 진짜 좋아해가지고 이런 거를 진짜 예쁘고 특이한 걸 사고 싶었는데 너무 그런 게 없어서 그나마 그냥 골라서 샀던 건데 요새는 안 쓰죠. 네. 만약에 저는 안 쓰는 이유가 그게 생각보다 깨끗하지 않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깨끗하지 저는 않고 그거를 쓰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걸 매일 빨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뭐 2, 3일 쓰면은 이마에 여드름이 나가지고 지저분해서 지저분해서 그래서 안 쓰게 되는 것도 있고 제가 판단하기로는 약간 패션계 종사하시는 것 같은 프로필 사진. 이거 완전 블루오션입니다. 아. 생각보다 원단도
뭐 얼마 안 들고 맞아요, 가격도 맞아요. 꽤 비싸요. 그게 디자인이 들어가면 한 2만 원? 맞아요, 비쌌어요. 이거 그냥 이렇게 묶는 모자인데 그냥 1,000인데. 글쎄요, 이게 공정이 많이 들어가는지 제가 봤을 때는 나름 패션계에서 블루오션이지 않을까. 근데 일단 그게 이거는 사실 쓰다가 예를 들면 이제 수술하다가 그럴 일은 잘 없지만 여기에 피 튀고 이러면은 그냥 바로 버리고 새 거 쓰면 되거든요. 일회용이니까. 근데 그거는 매번 수술마다 새 걸로 갈아서 쓸 수가 없어요. 계속 빨아 써야 되는 거니까. 그러려면 그런 모자를 한 10개는 구비해놔야 될 것 같은데 귀찮더라고요. 귀찮고 저는 여드름이 생겨서 맞습니다. 개인 취향으로 구매하는 건 맞습니다. 맞아요. 그, 완전히 개인 취향. 그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의사들 개인 취향 졸라 구리네. 맞아. 그게 아니고요. 없어. 예쁜 게 없습니다. 예쁜 게 없어요. 예쁜 게 진짜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블루오션이다. 네.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뭐 이렇게 뭐 발렌시아가 이렇게 써져 있으면 그렇지. 그거까지도 안 말해 나는. 그냥 그치. 유니클로 정도만 디자인이 나와도 괜찮을 것 같은데. 무슨 다 약간 다 땡땡이야. 맞아. 이상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들어도 장려됐을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다음 질문 가실게요. 뿅님, 복코 성형 후 1년까지 붓기가 어떻게 빠지는지 궁금해요. 복코는 콧대 코끝 얄쌍해지기 어려운가요? 어려운입니다. 어려운가요? 오타시고요. 일단은 요거에 대해서 복코에 대해서 질문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복코 영상도 꽤 많은 분들이 봐주셨는데 이게 저희가 어떻게 해서 뭐라 그랬냐면은 피부 복코가 심한 분들은 약간 욕심을 내려놔야 된다라는 맞아요. 식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맞아요. 이게 환자분들이 복코는 그게 한계가 있구나라고 너무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해를 하셔서 생각보다 드라마틱하게 많이 빠지십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이 나 이렇게 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연예인 분들이나 이제 후기 사진들을 보면은 거의 다 피부가 얇으신 분들이 맞아요.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까지는 하려면 요렇게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은 뭐 피부가 너무 두꺼우시거나 연골이 작으신 분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지 복코라고 무조건 얄쌍해지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생각보다는 효과가 좋은 경우가 훨씬 많고요. 맞습니다. 1년까지 붓기가 어떻게 빠지는지 이게 사실 엄밀히 말하면 붓기는 아닌 것 같아요. 붓기라는 그냥 우리가 그냥 통칭해서 그냥 붓기가 빠져요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건데 사실은 저는 이제 설명드릴 때 어떻게 하냐면 붓기가 빠진다기보다는 이제 피부가 수술해서 만들어 놓은 모양으로 피부가 좀 적응해서 변해가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처 치유가 거의 1년 걸리기 때문에 1년 동안 코 모양이 조금씩 변하면서 좀 더 얇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1년까지는 설명 잘 안 드리고요. 보통 6개월 정도면은 최종 모양이 나온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6개월 차 때 보고 약간 더 복코 교정이나 할 게 있다. 그럼 흉살 주사 같은 것도 우리가 트라이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보통 6개월 차 때 판단을 좀 많이 하게 되고 1년까지 보는 건 좀 길지 않을까. 뭐 케이스별로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6개월까지 피부 타입에 따라서 빠지는 속도는 워낙 차이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복코는 얄쌍해질 수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네. 자, 나율님, 고어텍스 염증으로 인한 제거 후 고어텍스 염증으로 실리콘을 사용하여 재수술 예정인데 염증 생길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유유라고 하셨습니다. 이거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는 답변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설명드리냐면요. 염증이 생겼던 환자분들은 일단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염증을 깔아앉히고 최소 6개월 있다가 우리가 수술을 하게 되는데 그 상태에서 이제 근데 일단은 고어텍스 염증은 일단 잘 안 생기긴 합니다. 맞아요. 이게 제가 봤을 때 환자분이 좀 잘못 알고 있으신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만약에 일반적으로 봤을 때 실리콘 이전 수술 염증으로 인한 제거를 했어요. 네. 그 다음에 실리콘을 다시 재수술 예정입니다. 염증 생길 확률은 저는 똑같다고 설명드립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일단 염증이 있을 때는 수술을 안 하고 염증을 다 치료한 다음에 우리가 재수술을 들어가게 되면요. 이 염증 때문에 생긴 안 좋은 염증 조직 같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저는 그거를 일일이 다 제거를 합니다. 맞아요. 그게 남겨놓으면은 염증 생길 확률이 조금 높아진다고 저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 좋은 살
염증이라고 하는 염증 조직 같은 거를 충분히 다 염증 제거를 조직. 해주고 네. 그리고 제 경험상으로는 염증이 한번 생겼던 분들이라도 다시 실리콘으로 재수술해도 그렇게 염증 확률이 엄청 높아진다 이런 느낌까지는 솔직히 지금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염증 생길 확률은 말 그대로 실리콘을 쓰는 일반적인 코성형과 똑같다고는 설명을 드립니다. 그거는 제가 체감상 느끼는 건 그런데 자세한 건 이제 저도 논문을 좀 찾아보고 해야겠습니다만은 네. 제 체감상으로는 그런 염증 조직을 충분히 제거를 해주고 수술 후에 관리도 잘 해주시면 확률은 똑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는 너무 뭐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김 원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미리 깨끗하게 염증이 다 치료된 후에 수술한다면 그래도 비교적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런 식으로 답변이 된 것 같아요. 다음 질문 갈게요. 명보 스타일 님, 김 원장님이 추천하시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가름한 얼굴을 만들기 위한 시술이나 수술이 궁금합니다. 너무 너무 쉽지 않나요? 그래요? 살 빼면 됩니다. 그치. 다이어트. 다이어트 하면 됩니다. 다이어트 추천입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가실게요. 자, 해담님, 안경 쓰기 전후가 많이 아마 어머장님한테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안경 쓰기 전후가 많이 다르신데 시력이 많이 안 좋으신가요? 라섹이나 라식 의향은 없으신지 궁금해요. 저는 시력이 진짜 나빠요. 그래서 저 프로필 사진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홈페이지에 프로필 사진은 제가 이제 안경을 벗고 촬영을 해가지고 진짜 얼굴이 다르거든요. 내가 봐도 달라. 여기 자료 화면 한번 내가 봐도 다른데 그게 뭐 얼굴을 뭐 포토샵을 하거나 막 이런 게 아니고 물론 메이크업은 한 거예요. 메이크업은 했는데 안경을 벗고 메이크업을 하고 헤어를 하고 이러니까 좀 그렇게 다르긴 해요. 왜냐면 제가 거의 저도 안경 안 쓰고 싶은데 라식 라섹을 제가 그래서 알아보러 간 적이 있어요. 한 2번 정도 검사를 받았었는데 일단은 둘 다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확신에 차서 얘기를 해주지 않으셨어요. 워낙 눈이 그러니까 고도근시라서 디옵터로 표현하면 이제 한 9디옵터 정도 되는 건데 그게 이제 마이너스 9로 표기가 되거든요. 아, 그럼 시력이 마이너스 9인가요? 그게 사실 뭐 마이너스 9라는 시력이 학술적인 용어는 아니래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마이너스라고 9. 하는 시력이 그쵸. 마이너스 9 디옵터다. 근데 그래서 제가 저 안과 친한 형한테 물어봤는데 야 너는 그냥 그거 해야 돼. 눈에 렌즈 삽입해야 돼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이제 뭐 굳이 그렇게까지 이제 약간 노안도 오는 것 같고 그래서 굳이 시력 교정술은 안 하려고요. 그리고 제가 감히 솔직하게 말씀을 하나 해드리면 그 안경을 벗어도 그렇게 프로필 사진이랑 비슷하진 않습니다. 메이크업과 메이크업하고 그러면은 맞아요. 그때는 또 어릴 때고 저도 맞아요. 다릅니다. 저도 맞아요. 늙어가지고 그렇지만 그래도 조금 꾸미면 똑같진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제일 마음이 아프더라고. 상담을 끝나고 나갔는데 환자가 실장한테 아니 그래서 엄원장님은 언제 봐요? 할 때 많이 아프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진짜 그럴 경우가 간간히 있습니다. 이게 그냥 웃기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간간히 있어요. 나는 엄원장님 보러 왔는데 요새는 그래서 여기 이름이 있거든요. 환자분들이 한 번씩 이렇게 슬쩍 보죠. 봐요. 이렇게 이걸 열심히 보시더라고요. 접니다. 좋아요. 저희가 한 번은 이것도 그냥 에피소드인데 제가 옷을 바꿔 입은 거예요. 오 맞아. 제가 옷이 똑같잖아요. 못 덜어놓은 거를 그냥 대충 입었는데 엄지호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왜 엄지호가 들어오냐고. 맞아. 저 김태선입니다. 나도 그날 상담할 때 상담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환자가 계속 이것만 내 명찰만 계속 보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실장이 와서 원장님 옷 갈아입으시라고. 옷 갈아입으라고. 저는 시력이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인 시력은 0.2, 0.4와 5 정도 됩니다. 근데 난 정말 눈 진짜 나빠요. 좋은 사람이 너무 부러워요. 저도 안경을 안 쓰고 싶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라섹이나 라식은 약간 선택권이 있긴 한데 이게 만약에 부작용이 생겨서 좀 눈부심이 생기면 수술할 때 너무 피곤할 것 같아서 맞아요. 그것도 이게 있어요. 수술이 많은 날은 안경을 쓰고 있어도 눈이
팽하게 엄청. 아프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그냥 관리 차원에서 안 쓰고 있습니다. 수술은 안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갈게요. 찐이님, 원장님들 이상형이 궁금해요? 이게 왜 궁금해? 거짓말이죠. 우리한테 이런 게 궁금할 리가 없잖아. 그래도 충실히 답변을 좀 해주시죠. 아, 알았어. 찐이님이 그래도 시간을 내주셔서 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거짓말. 궁금하지 않지. 안 궁금한데 댓글 쓴 거지. 아 근데 그런 걸 수 있어요. 이제 저희에 대한 궁금증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성형외과 의사들은 어떤 여자를 좋아할까라는 거에 포괄적인 질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 원장님 이상형 알아요. 그런 거야? 저도 아직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그분들은 공통점이 있으신가요? 대충 있죠. 원장님 이상형은 저는 일단 키 크신 분을 좋아하고요. 키 크고 조금 옷 잘 입으시는 분. 옷 잘 입으신 분. 좋아하고. 약간 패셔니스타입니다. 원장님. 얼굴은 글쎄요. 좀 선하신 그런 느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연예인으로 따지면 또 그거랑은 좀 다른데 지금 딱 생각나는 건 그분 좋아해요. 그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 백종원 조보아 씨 이거 먹어봐요. 조보아. 조보아 씨 같은 스타일이 지금 떠오르네요. 네. 맨날 바뀌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게 좀 그래요 저는.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김 원장은? 저 같은 경우는 원장님은 좀 반대이긴 해요. 좀 그래도 약간 너무 키 큰 여자들보다는 그래도 조금 작은 편을 좀 좋아하는 것 같고. 근데 사실 요즘 들어서 생각이 좀 많아집니다. 내가 너무 살면서 요새 김 원장 생각이 많거든요. 약간 사춘기예요. 네. 내가 6춘기 정도 왔어요. 7춘기인가요? 나이로 따지면 나이가 생각이 좀 많습니다. 어떤 여자를 만나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좀 고민을 이게 많이 지금 하고 완전 찐이에요. 있어요. 완전 진심입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누워서 보면은 너무 이제 반성을 좀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외모 지상주의적인 삶을 살았지. 성형외과를 고른 것도 그렇고 너무 이 내면의 그런 어떤 행복이라든지 인문학적인 접근을 요즘 좀 많이 하려고 해요. 그래서 와, 이 정도일 줄 몰랐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좀 고민 중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까. 그래서 요거는 아마 구독자 10,000명이 되면 제 생각이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다음 기회가 있으면은 10,000명 되기 전에 정리가 돼야 돼요.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5,000명 만드는데 4년이 걸려가지고 3년인가 4년 걸렸네요. 그때까지 정신 못 차렸으면은 큰일이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결론이 나 있지 않을까. 조금 고민 중이긴 합니다. 답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건 있어요. 지금 너무 심각해진 거 아니에요? 이제 이거 질문을 이제 파악을 해보면 그런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이제 개인적으로 성형외과 의사들은 눈 높겠다. 맨날 예쁜 여자들만 많이 봐서. 근데 실제로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내과나 소아과나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는 직원들도 예쁘고요. 오시는 환자분들도 예쁜 분들도 많고 하지만 이상형에는 그렇게까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별 상관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상형 형성이라는 건 보통 어린 나이 때 많이 되는 게 많아서 저희가 이렇게 일을 시작하고 하는 거는 거의 대부분 30대 초중반, 중후반 때가 많아서 그때는 그렇게까지 뭐 주변에 예쁜 여자들이 있다고 그런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답변이 되시나 모르겠습니다. 다음 질문 갈게요. 심현철님, 이것도 제 친구입니다. 김 원장님, 눈 재수술 노하우가 궁금합니다. 제가 요즘은 눈 수술을 그렇게 많이는 안 하는데 근데 옛날에는 그래도 한 따까리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코 재수술과 좀 비교를 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요. 코 재수술은 들어가서 요렇게 돼 있어서 요런 느낌이 났구나. 그래서 요거를 고쳐주면 되겠다. 그러니까 수술 중에 그렇게 결정되는 경우가 포션이 좀 훨씬 많다고 보고요. 물론 수술 전에 알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눈 재수술 같은 경우는 수술 전에 결정되는 부분이 훨씬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눈이 이렇게 생겼을 때 이 원인 자체가 뭐 쌍꺼풀 높이 때문인지 아니면 눈
왜 지방 때문인지 남는 피부 때문인지 아니면은 눈 뜨는 힘 때문인지 그것 따라서 디자인이 다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재수술 노하우라고 하기는 그렇고 눈 재수술은 진단이 제일 중요하다. 맞아요. 그래서 코 같은 경우는 이제 모양적으로 이렇게 바꾼다고 했을 때 이거에 대한 원인을 100%를 다 알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대충 이제 추측만 하고 들어가서 안쪽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해도 되겠다라는 걸로 수술을 하는데 눈 같은 경우는 그 진단 따라서 디자인 자체가 아예 달라지기 때문에 아무리 수술을 깔끔하게 잘하고 그래도 그 플랜 자체를 잘못 잡으면은 완전히 네, 그쵸. 그래서 약간 조금 그 진단에 있어서 조금 더 그래서 눈 같은 경우는 저는 디자인이 그래도 눈은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눈은 칼 대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수술의 시작인 그렇죠. 건데 그래서 저는 그 디자인 자체를 할 때 이 원인이 뭔지를 딱 파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눈 재수술을 좀 알아보시는 분들이라면 제 눈이 왜 이렇게 됐는지 원장님께 좀 여쭤보고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원장님께 수술을 받는 게 그거 맞는 것 같다라고 딱 이게 됐을 때 그 결과도 저는 훨씬 더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눈 재수술 노하우까지는 아니고 코 재수술과 비교를 했을 때는 수술 전 진단이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수술 영역이 아닐까 싶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기는 그 덧셀 피부과라고 그 도곡동에서 제일 잘 나가는 피부과 원장님이십니다. 한번 같이 찍자고 하시던데 기회가 되면 좋아요. 여기 구독자 그래도 9만 정도 되시거든요. 제가 형 5,000명 긴 영상을 찍고 있지만 뽀님 원장님들 강아지 키우세요. 강쥐 키우세요. 강아지죠, 그죠? 어머장님이 요즘 강아지 완전 빠져요. 저는 딸을 한 명 키우고 있습니다. 비숑인데 이름이 뭐죠? 무무. 무무예요. 근데 너무 예뻐가지고 이제 7개월 됐거든요. 얼마 전에 중성화 했는데 너무 예쁜데 에너지가 감당이 좀 안 되긴 해요. 그래서 저는 거의 요새는 쉬는 날 거의 이제 멍멍이 데리고 산책 다니고 그렇죠. 공원 가서 뛰어놀게 하고 그러고 지내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저도 강아지를 키웠었습니다. 혼자 살 때 키웠었는데 코로나가 왜 초반에 엄청 난리가 났을 때 저희 집 부모님이 대구에 사시거든요. 그래서 대구가 그때 난리가 났었잖아요. 무슨 봉쇄를 한다. 맞아. 근데 그때 실제로 대구 분위기가 어디 나가면 안 된다는 어떤 암묵적인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상태의 도시인 거예요. 진짜로. 도로에 차도 아무도 없고 마트에 사람도 없고. 진짜 그 정도였어? 아포칼립스. 그래? 포스트 아포칼립스 같이. 그래? 그래서 엄마가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너무 집에만 있으니까 심심하다. 강아지를 좀 빌려달라. 그래서 근데 그때 저는 혼자 살 때니까 친구들한테 강아지 많이 빌려줬었거든요. 어디에서 여자친구랑 한강 놀러 가고 싶다. 데려가서 같이 놀고 나와.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런 강아지 좋아하는 친구들은. 그래서 많이 빌려주는 그런 게 약간 캐주얼하게 그래서 엄마한테 강아지를 빌려줬다가 아직까지 못 받고 있습니다. 그게 한 3년 됐나? 그치. 2년 우리 3년. 개원 때쯤이니까 그치. 3년 4년 되니까. 근데 일단 강아지 입장에서도 엄마랑 사는 게 더 행복하고 대소 김 원장네 강아지가 요새 엄청 행복해져가지고 그쵸. 살도 포동포동하고 애가 표정이 달라졌더라고요. 맞아요. 엄청 저랑 있을 때도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산책을 워낙 자주 나갈 수 있으니까 엄마랑 살면 그래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강아지를 워낙 좋아해서 또 여력이 되면은 강아지를 또 키우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꿈인데 리트리버를 한 마리 키우고 싶습니다. 이게 엄청 많은 거를 포괄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기 아파트에 리트리버를 키우겠다는 게 전원주택에 그렇죠. 있어야지. 마당이 있는 집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이게 망해서 리트리버를 키우려면 전원주택을 갖고 일을 안 해야 돼.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전원주택에서 일단 한번 맡길 것 같아요. 서울 안에 마당 있는 집에 산다? 이게 약간 좀 이게 많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그냥 개인적인 꿈입니다. 강아지는 제가 좋아합니다. 어머장 강아지 엄청 귀여워요. 다음에 한번 브이로그 한번 찍어주세요. 그럴까? 알았어요. 강아지 개인기랑. 왜냐면 강아지가 조회수 잘 나오더라고요. 걔는 근데 개인기 알았어요. 개인기가 없나요? 개인기가 내 콧구멍 핥는 거. 콧구멍을 왜 이렇게 하려고? 콧구멍을 왜 이렇게 핥지? 그게
그 집에 들어가면 강아지가 하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어. 사랑스러워서 있고 손 치우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짠맛 때문에 짜서 그렇구나. 맛 때문에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미친 듯이 그냥 제가 봤을 콧구멍에 때는 짠맛이네. 짠맛을 느끼기 중독되지 않았을까. 오케이, 여기까지. 그래요. 태근왕님, 코 수술한 다음 내 코는 망한 거구나 다시 해야겠다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까요? 했는데 엄청 슬픈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수술 잘하는 원장님이시더라도요 1000명 만명을 수술했을 때 1000명 만명 다 만족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내가 됐을 때 어떻게 되냐, 근데 그리고 그거를 내가 망한지 안 망한지 모르겠다. 근데 모르겠으면 안 망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형이라는 건 전적으로 이제 심리적인 주관적인 거죠. 주관적인 느낌도 있어서.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수술하고 나서 너무 일찍 급 판단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1년까지는 보실 필요는 없는데요 6개월까지는 기다려 보시면,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뭐 3개월 차 때 너무 붓기가 안 빠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래도 안 빠지면 6개월 차 때 오세요 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 거의 다 괜찮아져서 안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 자체는 전적으로 주관적이지만은 그 수술을 하고 너무 초반에는 그런 판단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게 좀 있네요. 맞아요. 이게 뭐 사실 이 말이 좀, 이 질문 자체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은 게, 내 코가 망했다는 거를 판단하는 기준은 전적으로 자기 주관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진짜 의학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면. 그래서 그냥 내 마음에 안 들면 내가 생각할 땐 망한 거겠죠. 내 마음에 들면은 딴 사람이 보기엔 이상해도 내 마음에 들면은 또 괜찮은 거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형이 어려운 것 같아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어려운 점이 이 환자가 원하는 취향이 뭘까를 파악하는 게 제일. 그래요, 맞아요. 그게 진짜 중요해요. 그게 어려워. 그래서 사진도 많이 가르쳐줘 하는 게 근데 이제 그런 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리 수술 잘하는 원장님이라도 모든 100% 성공률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그런 부분을 조금 예를 들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저도 그런 경우가 없진 않습니다만은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무조건 코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 수술한 원장님을 좀 믿어주셔야 됩니다. 그래도 내가 몇백만 원을 들여서 여러 군데 알아보고 수술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결과 나올 때까지는 원장님을 전적으로 믿어주시면서 기다려야 되고, 그래도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은 요렇게 돼서 요 부분이 조금 요렇게 마음에 안 든다라고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은 거의 그런 분들 들었을 때는 그래도 간단하게 교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쵸? 너무 막 그렇게 한 번에 안 됐다고 해서 속상하실 필요도 없고요. 그 다음에 망했다, 나는 질문 자체가 약간 공격적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혹시는 않고 혹시라도 6개월까지는 원장님 믿고 기다려 보시고 혹여라도 좀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 전이라도 언제든 오셔서 오시면은 이렇게 좀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기준 자체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태근왕, 부럽네요. 뭔가 부러운 닉네임이야. 아니야? 모르겠네. 그래도 출근을 한다는 거니까. 그러네. 코코댕댕. 저 이거 질문 되게 많이 받았어요. 맞아. 살 빼고 성형하는 게 낫나요? 성형하고 살 빼는 게 낫나요? 일단 살 빼면 좋죠. 네. 살 빼면 좋고 성형도 하면 좋아요. 네. 이 두 개의 순서가 뭐 크게 중요한가요? 그게 저는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면요. 살을 뺀다는 거는 이게 2주 안에 완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살 빼는 건 약간 평생의 과업같이 짊어지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이 질문의 요지는 이거거든요. 이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원장님 제가 최근 한 6개월 동안 5kg가 쪘어요. 근데 저 이거 뺄 건데 이거 빼고 수술할까요? 지금 수술하고 뺄까요? 이 질문인 거거든요. 저는 수술하고 뭐라고 말씀드리면 수술하고 살 빼면 저도 감사하다고. 그치. 왜냐하면 나는 얼굴이 윤곽이 살아나고, 코 같은 경우도 제가 많이 하는 코 같은 경우도 살 빠지면 코도 예뻐집니다. 맞아요. 그리고 살 찌면 코도 뭉툭해져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살 빼는 건 무조건 성형학적으로는 최고입니다. 이거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요. 근데
살 빼고 성형하게 낫나요? 성형 살 빼나요? 이거는 환자분의 전적인 주관적인 판단이고 성형하고 살 빼도 되나요? 라고 여쭤봤을 때는 빼도 되죠. 좋죠. 최고입니다. 음. 그래서 답변이 되시는지 코코댕댕님 다이어트 성공하시고 볼게요. 이한님이시고요. 네. 다른 성형외과에서 어제 성형했습니다. 유유 비중격이 짧은데도 자연스러운 코를 원했던지라 비중격이랑 콧대는 실리콘 사용하고 보코 교정, 매부리코 절골했습니다. 비중격이 짧은데 비중격만 사용해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을까요? 점점점. 이 질문을 저도 보긴 했는데 이게 저희 코 성형 재료 영상에서 댓글이 달린 것 같고요. 저희가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다른 성형외과에서 수술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그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해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어제 했다면서요. 근데 이렇게 플랜을 다 설명을 해주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가히 말씀드리면요, 그 원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수술 잘 해주셨을 겁니다. 네. 아까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내 얼굴을 한번 맡겼으면은 그 원장님을 믿어야죠. 전적으로 네. 믿고 잘 해주셔야지. 저희한테 이걸 부작용이 생길 수 있을까요? 물어보면은 저희가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지?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 아니 부작용이 생길 수 있을까요를 지금 굳이 생각하실 이유가 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도 왜 이런 질문이 올까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해보니까 일단 첫 번째는 성형외과 이제 업종 관계자로서 반성을 하자. 그냥 성형외과 내가 수술한 병원인데 내가 전화해서 물어보기 뭐 힘들고 답변도 잘 안 해주니까 이렇게 답 올리는 게 아닐까라는 게 첫 번째 생각이고, 두 번째는 요즘 MZ 세대들이 전화 공포증 같은 게 있대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뭔지 알아. 그러니까 전화하는 예를 들어서 전화로 얘기 물어보는 거는 내가 할 말도 잘 못하고 만약에 사람을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서 그거 못 물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약간 이렇게 그냥 요즘은 좀 타이핑으로 하면 좀 편하니까 이런 질문이 좀 많이 올라오지 않을까 싶은데, 꼭 저희 병원에서 수술을 안 했더라도 저희 영상 참고해서 이렇게 하면 저희도 감사한데, 만약에 수술을 이제 타 병원에서 진행을 하셨으면은 그 원장님을 한번 믿어보십시오. 그래도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다 이게 부작용이 생기라고 수술하시는 선생님은 맞습니다. 정말 한 분도 안 계세요. 맞아요. 다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거니까. 근데 약간 그런 것도 있네요. 저희가 이제 비중격 수술하시고 저희 영상을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네. 수술을 저희도 비중격만 써서 수술하는 경우도 많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말 그대로 재료적으로 이제 쓰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 거라서 너무 울지 마시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수술해 주신 원장님 믿고 한번 결과를 기다려 보십시오 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짠데. 근데 사장이죠. 아마 남자분이신 것 같고요. YK님, 사장님, 저는 비중격 수술을 군대에서 했는데 단지 비염 치료 목적. 그런 비중격으로 코 미용 수술이 안 되나요? 안 되나요? 이게 비중격 수술을 뭘 했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제 이비인후과 선생님들이 비중격 만곡증이라는 수술을 하셨던 환자분들은 우리가 비중격만 가지고 코 수술을 충분히 원하는 높이까지 세우기는 조금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저는 안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이게 이제 흔히 말해서 환자분이 딱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보통 일반적인 질문은 어떻게 오냐면요. 사장님, 저는 비염 수술을 군대에서 했는데 비중격으로 코 미용 수술이 안 되나요? 이라고 물어보셨으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왜냐면 비염 수술이라는 거는 영역이 굉장히 많아요. 비중격을 흰 부분을 잘라주는 수술도 있을 거고 아니면 합의각계 비대를 레이저로 지져주는 수술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수술이 있는데 그 중에서 비중격 만곡증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보통의 비중격 만곡증 수술을 하시는 이제 걸 보면 말 그대로 흰 부분을 잘라주거나 몇몇 칼집을 내서 반대쪽으로 밀어줘서 고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한번 박리가 된 비중격은요, 저는 힘이 너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기준에서는 비중격으로는 코 미용 수술은 조금 어렵다고 보고 늑연고를 활용한 수술, 그리고 늑연골이랑 필요하다면 귀연골을 활용한 수술로 조금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답변이 동의합니다. 동의합니까? 네. 네, 그래요. 다음 질문 가실게요. 안 되나요? 너무 귀엽죠? 네.
메이스님 영상 잘 봤습니다. 인조진피가 자가진피보다 일반적으로 흡수율이 더 높나요? 근데 이제 이론적으로나 아마 교과서나 논문에서는 이제 자가진피가 원래 있었겠죠, 그죠? 자가진피가 원래 있었을 거고 자가진피 채취라든지 그다음에 시간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인조진피가 생겨난 걸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뭐 제 이론상으로 논문적으로나 아니면은 교과서상으로는 아마 자가진피가 더 생존율이 높다고 덜 흡수된다라고 할 것 같은데 이거를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맞습니다. 네, 이게 그래서 뭐 자가진피, 그러니까 인조진피를 쓰면 다 흡수된다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뭐 수술해보고 보면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느낌상으로는 이 진피라는 거는 이제 흡수율이라든지 이제 그렇게 생착률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남아있는 거를 표현할 때 이 재료 자체도 중요한데 여기에 걸리는 텐션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기연골이나 다른 연골이랑 다르게 이건 굉장히 말랑말랑한 연골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식한 부위의 텐션이 높으면은 생착률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고 생착률이 조금 그 텐션이 적으면 그래도 생착률이 좀 유지가 되는 느낌. 네, 제가 인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고 제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똑같은 인조진피나 자가진피를 똑같은 피부에 넣었다라고 했을 때는 생착률은 그래도 자가진피가 살짝 더 좋은 것 같은데 저는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막 엄청 차이가 날 정도로 인조진피가 흡수율이 엄청 높은 느낌은 아니다라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저도 좀 공부를 해보고 나중에 데이터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논문상으로나 만약에 그런 거죠. 이제 인조진피를 응원하는 학자들 입장에서는 결과가 비슷한. 이게 근데 사실 논문 연구가 쉽지 않은 게 사람 몸에다가 이거를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테스트를 할 수가 없거든요. 수술적으로. 왜냐면 이게 진짜 그냥 테스트를 위한 수술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컨디션이 다 다른 거라서 정확히 통계를 내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저는 인상적으로 그렇게까지 의미 있는 차이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인조진피가 흡수율이 너무 높으면 다들 자가진피를 쓰겠죠. 그렇죠. 그죠? 근데 인조진피를 쓰는 케이스도 많다고요. 그럼 그 의미 자체는 임상적으로는 저는 그렇게까지 유의미하게 인조진피가 더 안 좋다 이런 느낌까지는 사실 아니긴 합니다. 왜냐면 그런 경우 있지 않아요? 재수술 예전에 뭐 인조진피를 이용해서 네. 재수술이 되어 있던 환자 몇 년 지나서 이제 수술을 다시 열고 들어가 보면 여전히 그 진피 조직들이 남아 있는 게 확인이 되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일단은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저기 결론을 딱 질문에 답변을 해드리면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고 그 상황 따라나 쓰는 텐션 그런 것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 임상적으로는 의미가 그렇게까지 있을 정도로 차이가 나는 것 같진 않다. 그리고 그런 느낌으로 좀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질문 보시겠습니다. 릴리 유니버스님, 코 높이면 복코 수술은 따로 안 해도 되는 것 쉬워집니다. 아닌가요? 비중격 연골 세우면 연골 묶을 거고 귀연골로 코코 높이는데 디귿입니다. 근데 질문이 되게 학술적이네요. 그러니까. 복코도 따로 해야 되는 건가요? 라고 하시는데 사실 틀린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맞아요. 저희도 아마 복코 교정 영상에 아마 댓글이 달린 것 같은데 저희가 그때 설명드렸다시피 비중격 세우면 연골을 패치했다 다시 묶어주고요. 그 다음에 귀연골로 코코 높이면 그 높아지는 만큼 복코 교정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먼저 아셔야 되는 게요. 복코라는 게 의학 용어가 아닙니다. 맞아요. 복코 수술이라는 건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릴리 유니버스 아마 공부를 꽤 많이 하신 분 같아요. 그러니까 너네가 복코 교정한다는 게 돈 더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죠? 그러면 제가 요로 해드리면 복코 수술이라는 건 없습니다. 저희 상담 오시는 분들한테 다 설명을 드리는데 이제 쉽게 말해서 뚱뚱한 코끝을 얄쌍하게 보이는 수술 전체를 복코 수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말씀 적어 놓으신 비중격 연골을 세워서 연골 묶는 것도 복코 수술이라고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연골로 코끝 높이는 것도 복코 수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랑
별개로 코 밑에 있는 지방을 제거해 주는 것도 복코 수술이 될 거고요. 비중격 연골 세워서 묶어주는 부분 이외에 위쪽도 묶어주는 것도 연골 묶기가 될 겁니다. 그런 거를 통칭적으로 복코 교정이라고, 흔히 말해서 뭐 지방 제거, 연골 묶기 이런 거 다 따로 설명드리면 일반 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쉽지 않죠. 그랬기 때문에 이 정도 이해도가 있으신 분들이면 그래도 코 성형 공부를 꽤 하셨다. 근데 말 그대로 근데 지문 자체가 복코 수술이라는 거는 약간 따로 있는 수술이 아니다. 이거를 근데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의외로 되게 많더라고요. 복코 막 수술을 이제 상담 때 설명을 한참 했는데 그러면 복코 교정을 따로 안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맞아요. 그럼 이제 다시 복코라는 거는 그냥 용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도 틀린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수술을 막상 들어가 보면 얄쌍하게 할 수 있는 최대한 다른 수술도 지방 제거라든지 연골 묶어주는 것도 저는 위쪽도 여기 많이 묶어주긴 하거든요.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된다라는 것도 이해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맞아요. 님, 남자가 여기 나오는 분들의 코처럼 해달라고 해도 예쁠까요? 라는 거고, 제가 알기로는 그 2022년도 코 트렌드 영상에 달린 연하고 여자분들의 코를 분석하신 그런 느낌인데 생각보다 남자분이신데 그 여자처럼 이렇게 라인이 좀 들어간 코를 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어울리시는 분도 많습니다. 이거는 답변을 하자면 1번 내 취향이 어떤가가 중요할 것 같고, 2번 이거 실제로 봐야 됩니다. 맞습니다. 저는 말씀드리면 저희 둘은 일단 안 됩니다. 안 되죠. 둘 다 여기 눈썹뼈가 높고 약간 좀 얼굴이 남성적으로 약간 저는 이렇게 뼈도 좀 크고. 그리고 근데 예를 들어서 남자분이세요. 그럼 저희랑 다르게 피부도 엄청 하얗고 완전 미소년, 쌍꺼풀도 완전 진하게 있고 아이돌 느낌이다. 그러면 해놓으면 엄청 예뻐요. 잘 어울리고 그런 분들도 좋아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만약에 국방님께서 약간 얼굴에 미소년적인 느낌이 좀 있다 라고 하시면은 잘 어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저의 체감상 제가 상담을 이렇게 쭉 보면은 20명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정도의 포션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요새는 일단 남자분들 성형하러 오시는 포션이 굉장히 높아졌고, 맞아요.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남자분인데 그 사진을 갖고 오실 때 여자분 코의 사진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 의외로 몇 분씩 계세요. 맞습니다. 네, 그런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실 것 같은 맞습니다. 느낌이에요. 네. 제 체감상은 그런 분들 중에는 재수술로 오시는 분들이 한 50% 이상인 것 같고요. 이전에 너무 일자로 해서 이번에는 조금 곡선 있게 하는 게 잘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고, 그걸 해달라고 다 해드리진 않아요. 그게 딱 어울리겠다 싶으면은 그렇게 추천을 해서 하면은 잘 어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질문 갈게요. 나윤님, 나윤님이시구나. 자기 셀카에 원하는 대로 보정해서 가져가는 게 참고하기 더 좋을까요? 아니면 연예인 사진 가져가는 게 더 좋을까요? 어떠신가요? 저는 전자. 자기 셀카에 보정해서 갖고 오시는 분들 요새 꽤 뵀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현실적으로 보정을 해오셔가지고 그런 경우 도움을 꽤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이게 근데 막 엄청 뭐랄까 그 조명 꽝 때려가지고 하얗게 해가지고 완전 현실과 좀 다른 느낌으로 한 사진 말고 굉장히 그냥 현실적인 사진에서 딱 보정을 해오신 그런 느낌의 코를 갖고 오시면은 그거는 저는 꽤 많이 참고했었던 것 같아요. 연예인 사진도 물론 도움이 많이 되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내 걸 보정하는 거는 뭔가 딱 요 스타일대로 하면 좋아하겠구나를 캐치하는 느낌이고, 연예인 사진은 이 환자의 취향은 이런 느낌이구나를 아는 느낌인 것 같아요. 일단은 거의 대부분이 연예인 사진 가져오시고요. 네. 그리고 자기 얼굴에 셀카까지 셀카에 포샵까지 해서 가져오셨는데 연예인 사진 안 가져오시는 분은 제가 못 봤습니다. 거의 그 정도 노력이면 연예인 사진도 다 자기가 분석해가지고 엄청 디테일하게 요구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제 경험상으로는요,
그 아까 엄원장이 말씀하셨던 어떤 미화되는 포토샵이 아니고 자기가 딱 이렇게 콜을 했을 때 여기 예쁜 것 같다 라고 하시면 제 경험상으로는 그것보단 제가 예쁘게 만들어 드릴게요 라고 말씀드리는 경우가 맞아요. 많은 것 같아요. 네. 이제 그게 말 그대로 이제 환자분들이 그렇게 딱 교정을 해서 오시는 분, 자기가 제일 컴플렉스인 부분을 딱 가져오시는 거고, 그 길이적인 면이나 높이적인 면 아니면은 그 라인적인 면에서 그 변화량 자체를 완벽히 이제 보정을 하지 못하시고, 그래서 그게 있어. 그 보정본을 갖고 오신 분들은 내가 수술할 때 마음이 조금 편해요. 요 정도만 해도 만족하시겠다고. 그러잖아요. 뭐 이거보단 제가 예쁘게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말씀드립니다. 이 정도 하는 거면 쉽지. 약간 이런 느낌이 맞습니다.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연예인 사진도 참고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둘 다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맞아요. 둘 다 좋고 보정을 좀 현실적으로 해 오시면은 그게 좋습니다. 저는 재밌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구독자 5,000명 저희가 드디어 그래도 재밌네요. 이게 약간 뭔가 질문을 받으니까 좀 셀럽된 느낌이 근데 있어. 5,000명이라는 숫자가 엄청납니다. 그치? 고등학교 전교생 뭐 3,000명 아닌가요? 요새는 더 적을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아무튼 구독 끝까지 해주셔서 감사하고 네. 질문이 좀 많이 밀린 것도 있고 이번에 Q&A 달린 답변도 있고 저희가 이전에 답변을 못 드린 그리고 왜 못 드렸는지에 대한 좋은 것도 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좀 영상 한번 찍어봤습니다. 뭐 사실 이런 저희는 유튜브를 시작할 때 이 정도까지 클까 컸으면 좋겠다. 컸으면 좋겠다였지. 근데 사실 이렇게 근데 이거는 컸다고 하기도 좀 그렇긴 한데 좀 그런 그래도 그냥 내 만족. 그렇지. 내 만족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좀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계속 이렇게 꾸준히 영상을 재밌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끼리는 재밌게 하는 거니까. 맞아요. 그리고 좀 뭐 이런 거 찍었으면 좋겠다 싶은 거 있으면 좀 제발 좀 적어주세요. 저희가 찍을 내용이 없어가지고 맨날 상영 얘기만 해도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맞아. 다음에는 어원장한테 좀 시켜가지고 강아지 브이로그 왜냐면 강아지가 조회수 치트키래. 알았어요. 그런 거 한번 찍어보면 재밌지 않을까 알았어.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